네, 안녕하세요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거래일이죠.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이 끝나게 되는데, 일단은 제가 생쇼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 대결을 지금 하고 있고, 여기에서 계속 아쉽게 뭐 1등은 좀 놓치고 있습니다만은 한 2등, 이건 계속 상위권은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번 5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막판에 좀 스퍼트를 내면서 현재 지금 누적 수익률이 무려 168%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갔었죠.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실제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또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관련된 종목도 한번 리뷰 간단히 한번 해드리고서 오늘도 새로운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. 일단은 화신이라는 종목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종목은 지난주 그제 편입하고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1차 목표가 터치를 하고 바로 이제 금요일날 추가 상승이 또 나와가지고 2차 목표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까지도 한 7,200원대를 유지하면서 오늘도 현재 지금 보합권을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좀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긴 하지만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화신이 왜 이렇게 좀 크게 올랐냐? 일단 금요일날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있었죠. 뭐 자동차 개소세 연장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공장이 재개된 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가장 크게 사실 좀 작용했던 부분들은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입니다. 실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공급난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TSMC에서도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을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반도체 공급난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 화신을 2차 목표까지 터치했습니다만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도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PHA 요것도 이제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제가 화신을 이제 편입을 하고 며칠 있다가 또 이제 PHA라는 이 자동차 부품주를 또 한번 편입을 했었어요. 근데 이 종목 역시 지금 1차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. 오늘도 보시면 한 3%가량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고 이 업체는 이제 전기차로도 이제 향후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품주들 중에서는 좀 실적 모멘텀도 좋고 저평가돼 있고 향후 전망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이 좀 해소되고 생산량이 더 증가된다고 하면은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. 향후에 전기차 모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주들 내에서는 비교적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역시 1차 목표까지 터치를 했고 이제 2차 목표까지는 한번 6월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PHA 말씀을 드렸고요. 세 번째로는 J 콘텐츠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J 콘텐츠도 이것도 제가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었죠. 그때 이제 여기 수요일 날 이제 신고가를 한번 지난주 수요일 날 신고가를 기록할 때 그때 이 자리에서 한번 이제 편입을 했었었는데 지금 불과 몇 거래일 만에 오늘 지금 7%대 비교적 강한 흐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던 거는 이때 한참 이제 백신 선진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었었는데 최근에 뭐 여행주나 이런 거는 워낙 강세를 많이 보였지만 실제로 극장 관련된 부분들 J 콘텐츠는 이제 메가박스라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극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편입을 했었죠. 근데 그게 덕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CJ, CGV도 그렇고 J 콘텐츠도 굉장히 큰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실제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좀 헐리우드 영화들이 좀 많이 이제 개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관객들이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10%를 돌파를 했죠.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그 극장 쪽도 개선세가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편입했던 서울옥션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.
자, 서울옥션은 제가 지난주에 편입을 하고 아직 하루 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좀 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 보시면은 그냥 박스권 안에 위치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거친 뒤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6월 이제 3일날, 4일날, 5일날 있는 이제 이 특별 그 경매, 미술품 특별 경매가 좀 있는데 거기에서 워낙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큰 폭의 거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,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트테크라고 해가지고 워낙 이런 미술품에 좀 재테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수혜를 서울 옥션이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박스권을 뚫어내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.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리뷰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좀 마치고 오늘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다 보니까 역시나 소비 쪽에서 약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오늘 물류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해 봤는데 일단 현재가는 3,860원입니다. 3,860원이고 종목명은 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매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물류와 좀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물류 쪽에서 굉장히 실적을 안정적으로 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하고도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자,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이고요. 일단 사업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종합 물류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기본적으로 국내랑 이제 해외 쪽에 거점을 가지고서 이런 물류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하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통관 작업들을 이 업체가 다 대신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외 유럽 쪽으로 나가는 물량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물류 쪽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 업체가 또 어떤 모멘텀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냐? 자, 주말간 뉴스 아마 보신 분들 이런 뉴스만 보셨을 겁니다. 중국의 지금 선전 옌테낭이 지금 폐쇄됐다라고 지금 그 주말간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중국 쪽에 중국 남부 쪽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좀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이게 옌테낭이 지금 폐쇄를 연장을 했습니다. 원래는 임시 폐쇄를 27일까지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강해지다 보니까 30일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었고요. 그래서 이 뉴스가 좀 보도가 되면서 시장에서 향후 좀 물류 관련된 가격이 상승을 하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도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폐쇄가 되면 다른 쪽 항구로 이제 물류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 선전에다가 또 같이 법인을 세워두고 이제 물류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반사 수혜를 같이 좀 받을 수 있다.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. 자,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으로는 이 업체의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2차 전지. 자, 기본적으로 한솔 그룹이 약간 범삼성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과 굉장히 좀 직접적인 이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삼성 SDI의 배터리 수출을 거의 대부분 이 한솔 로지스틱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배터리, 삼성 SDI가 생산하는 이런 배터리가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할 때 이게 항공으로는 이제 못 가게 됩니다. 원래 리튬 배터리를 항공으로는 이제 운송을 못 하기 때문에 배에 실어가지고 운송을 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그거를 한솔 로지스틱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사이클이 조금 도래하게 되면서 2018년 이후로는 한솔 로지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%가량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삼성 SDI의 2차 전지의 수출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난해 이제 편입을 했던 회사인데 이제 TCS라는 회사가 최근에 성장성이 엄청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 이 업체의 원래 기존의 사명은 이제 태윤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였었는데 여기를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사명이 한솔 TCS로 바뀌게 됐는데 이 부산항에서 담당하는 물류 있죠. 이거를 거의 주로 처리하는 업체가 이 한솔 TCS입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부산항 쪽에서도 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이제 운임도 같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한솔 TCS의 매출 성장이라든지 영업이익 성장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자회사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솔 로지스틱스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온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자리 돌아와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. 네, 물류 관련주 종목 한 종목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물류주가 이제 크게 급등한 케이스가 최근에 이제 동방이 이제 이 상장을 하면서 동방이 아니라 이제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동방에 관련 어떤 수혜주가 물류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물류주가 이제 뭐 태용 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솔 로지스틱스도 한번 모멘텀을 크게 좀 받아주면 다른 종목들은 미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안 올랐죠. 계속 박스권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그 태용 로직스나 아니면 또 쿠팡처럼 이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변곡점이랄까요? 변곡점 그런 어떤 뉴스거리가 좀 있는지.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쿠팡 관련된 이슈 혹은 마켓컬리 관련된 이슈라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 한솔 로지스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판매자들이 이제 쿠팡을 거쳐가지고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해외 쪽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물류를 대신 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거를 또 한솔 로지스틱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쿠팡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에 이제 온라인 물류 쪽에 많이 담당하는 게 증가하게 될수록 그 성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쿠팡 관련된 이슈가 뭔가 부각되거나 혹은 이제 마켓컬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다고 했을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급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가격 전략 설명해 드리면요. 1차 목표가는 4,200원,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,600원, 손절가는 3,35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